안녕하세요. 운동을 만나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일명 경관절이라고 부르며 뼈와 관절 그리고 근육들과 특별한 정렬을 통해 큰 가동 범위를 만들어냅니다. 어깨는 근골격계 중에서 가장 복합적인 구성체 중 하나이며 동시에 몸통과 상지를 기능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관절은 상지의 안정적인 지지 기반과 더불어 가동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관절에서는 근육과 인대들이 안정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크며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정상적인 어깨의 기능을 위한 근육의 균형과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어깨와 팔의 움직임은 견갑대 관절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견갑대는 쇄골과 견갑골 그리고 상완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견갑골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7가지로 거상, 하강, 외전, 내전, 상방회전, 하방회전, 전방경사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깨가 기능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이러한 견갑골 움직임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7가지 움직임이 협응적으로 동반합니다. 견갑대 관절의 기본적인 움직임도 7가지입니다. 고관절의 기능적 움직임과 같은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내회전, 회선의 기능적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기능적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7개의 근육 활동이 일어나야 하고 동적이고 통합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관절의 기능적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의 불균형은 경관절 내에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어깨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견갑대와 경관절의 근 길이, 근력 검사는 물론이고 올바른 정렬과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깨는 17개의 근육 활동으로 대흉근, 소흉근, 쇄골하근, 외회완근, 승모근, 광배근, 견갑허근, 능형근, 정거근, 삼각근,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대원근, 상완 이두근, 상완 삼두근이 함께 작용합니다. 경관절의 기능적 움직임을 위한 근육의 불균형으로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된 근육은 단축되며 약해지고 또 반대의 근육은 과도하게 늘어난 상태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회전근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의 충돌과 마찰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되어 약해지고 늘어나서 약해진 근육의 균형과 정적, 동적, 반응적 안정성, 기능적 근력, 기능적 파워, 교정 운동으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통증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기능적인 움직임에 있어 근육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적인 움직임을 이해하고 경관절의 구조적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관절의 기능적인 문제는 흔히 거북목, 라운드 숄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어깨, 그리고 목 돌림이 불편하기도 하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의 원인은 잘못된 자세와 운동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머리를 들어올리는 일보다는 숙이는 일이 더 많고 그리고 가슴을 활짝 펴는 동작보다는 전방으로 견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는 가슴 근육인 대흉근과 소흉근이 단축이 되고 등 근육인 광배근과 대원근이 단축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단축되고 약해진 근육들은 경관절의 기능적인 움직임에 제한을 주며 그로 인한 잘못된 보상 움직임은 경관절의 움직임에 충돌과 마찰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육의 볼륨만을 위한 상체 운동이 아닌 상체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면 단계적인 기능 회복과 기능 활성화 운동을 위한 교정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 부위를 정확하게 알고 통증 범위를 피한 가동 범위에서 교정 운동을 진행합니다. 자, 어깨의 통증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또는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깨의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아래 허리를 편편하게 하고 양팔을 쭉 펴서 귀 뒤로 내려봅니다. 이때 팔이 바닥에 닿지 않고 떠 있다면 대원근과 광배근이 단축을 의미하고 이 자세에서 겨드랑이를 눌렀을 때 아프다면 대원근과 광배근의 근막이완과 활성화 교정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 양팔을 몸 옆에 둔 상태로 어깨 뒷면이 바닥에 닿지 않고 올라가 있다면 소흉근의 단축을 의미하고 소흉근을 눌렀을 때 아프다면 관리가 필요하며
양팔을 몸에서 90도로 쭉 폈을 때 가슴 근육의 타이트함이 많이 느껴진다면 대흉근 상부 섬유의 단축을 의미합니다. 또 팔을 135도 정도로 벌렸을 때에도 가슴 근육의 타이트함이 많이 느껴진다면 대흉근 하부 섬유의 단축을 의미합니다. 좌우 근육을 비교하여 불균형을 확인하고 가는 가동 범위에서 교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교정 운동과 상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스트레칭으로 폼롤러 위에 누워서 양팔을 귀 뒤로 내려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고 힘을 뺀 상태로 늘려 버텨줍니다. 팔이 귀 뒤로 넘어가지 못하고 떠 있다면 광배근과 대원근의 단축을 의미하며 통증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동작 없이 최초 1분을 버텨 자연스럽게 팔의 무게로 광배근과 대원근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통증 범위를 억지로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버티는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며 반복합니다. 다음은 W 모양으로 팔을 벌려 가슴 근육인 대흉근과 소흉근을 이완시킵니다. 대흉근과 소흉근의 단축은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무거운 어깨, 목의 통증,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된 동작으로 최초 1분을 버텨보고 동작을 이어서 처음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을 반복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동작 중 어깨의 충돌 느낌이 있다면 동작을 분리해서 각각 할 수 있도록 하고 버티는 시간을 단계적으로 1분에서 최대 10분까지 늘리며 해봅니다. 5분 이상 동작을 유지하고 일어나서 목을 돌려보기도 하고 어깨의 무거운 느낌이 어떤지 비교해 보세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가동 범위가 늘어났다면 근육을 이완과 수축의 반복으로 활성화 운동을 합니다. 광배근과 대원근의 활성화 운동으로 암풀 오버를 합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아래 허리는 평평하게 한 상태로 어깨는 바닥에 고정시켜서 양팔을 귀 뒤로 내렸다가 다시 원위치 하는 방법으로 반복 동작합니다. 이때 동작 중 어깨에 충돌 느낌이 있다면 충돌 범위를 확인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면서 가동 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15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고 단계적으로 덤벨을 이용해서 저항 운동을 합니다. 3세트에서 5세트 반복하며 운동일지를 작성하면서 다음에 다시 운동할 때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풀 오버는 광배근과 대원근의 이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축에 집중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암풀 다운을 합니다. 비슷한 동작을 스탠딩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상체 정렬을 유지하면서 팔을 내리는 동작인데 광배근과 대원근의 수축을 신경 쓰면서 해야 하지만 동작이 익숙하지 않으면 수축의 느낌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운동들도 동작이 익숙하지 않다면 개인차에 따라 근육이 사용되는 이완과 수축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작들이 익혀질 수 있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도 몸의 컨디션과 불필요한 통증이 발생했는지 관찰하여 다음 운동 시 선택적으로 강도 조절과 가동 범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을 알고 이해하면서 건강한 평생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